네, AI 기반 광고 콘텐츠 모니터링 기술 개발기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게 된 카카오의 민규식입니다. 네, 저희 지금 발표는 이제 앞 발표랑 세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앞에 발표에서 서비스에 적용한 모델을 어떻게 개발했는가를 제가 이번에 발표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첫 번째로는 이제 광고 콘텐츠 모니터링 AI 모델을 어떻게 개발을 했는가, 어떤 모델을 사용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모델 학습과 배포 자동화 파이프라인을 어떻게 구축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고, 마무리로 결론과 향후 과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앞에 발표에서 잘 설명해 주셨지만 이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광고 콘텐츠 모니터링 문제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다양한 광고 소재 중에 부적절한 소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너무 선정적이라든지, 뭐 너무 폭력적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이제 그런 광고들이 실제로 노출이 되지 않도록 이제 필터링을 하는 그런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어떤 소재가 부적절한지 어떻게 판단을 할까를 생각을 해봤을 때 제일 쉬운 거는 사람이 그냥 눈으로 보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하루에 뭐 평균 몇만에서 몇십만 건을 직접 사람이 눈으로 다 보고 심사를 하려고 하니 이거는 사실 너무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비용 부담도 크죠. 그래서 AI 모델을 통해서 자동으로 부적절한 소재를 심사를 하자라고 한 게 이제 AI 기반 광고 콘텐츠 모니터링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은 이 문제를 이제 AI로 풀어보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좀 고려를 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위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답을 사람이 직접 하나하나 보면서 라벨링을 해야 됩니다. 이건 나가도 돼, 이건 나가면 안 돼, 이런 걸 라벨링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다량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보고 데이터를 수집해야 되죠. 그리고 부적절한 소재는 전체 데이터 중에 굉장히 소량입니다. 아주 많은 데이터 중에 아주 일부만 부적절한 소재죠. 그래서 불균형한 데이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 발표에서는 뭐 한 3가지 정도를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뭔가 와 이렇게 새로운 모델 개발 막 이런 것까지는 아니고 이제 정해진 문제에 어떤 적절한 모델을 선정을 했는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자동화 프로세스를 어떻게 구축했는가, 그리고 어떻게 빠르고 효율적인 서빙이 가능하도록 구현을 했는가의 어떤 과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어떤 모델을 썼는가 먼저 좀 생각을 해보면은 텍스트와 이미지 사이에 관계를 추론하는 오픈소스 멀티모달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굉장히 길죠. 네, 어떤 건지 좀 살펴보면은 일단은 이걸 학습하기 위해서는 서로 관계가 된 이미지와 텍스트 쌍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지금 제가 예시를 들었는데 텍스트로 강아지라는 텍스트가 있으면은 실제 그 강아지랑 짝이 맞는 저 강아지 이미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지를 이렇게 여러 개 모아놓고 걔를 이미지 인코더, 그러니까 딥러닝 모델에 통과를 시키고 또 여러 텍스트를 또 텍스트 인코더라는 모델에다가 통과를 시켜서 각각 임베딩을 취득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임베딩은 이제 컴퓨터가 뭔가를 이해하려면 고양이라는 저 말을 이해하거나 고양이 저 이미지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저걸 뭔가 쟤네가 이해할 수 있는 숫자로 바꿔줘야 되는데 이제 그 숫자가 임베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숫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텍스트들과 이미지들을 모델에 통과를 시켜서 각각 임베딩을 얻은 다음에 그 취득한 임베딩 쌍들에 대해서는 컨트라스티브 러닝이라는 거를 통해서 학습을 수행을 합니다. 여기서 컨트라스티브 러닝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그냥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일치하는, 아까 예를 들어서 고양이라는 텍스트가 있을 때 고양이 이미지 얘는 일치하는 거고 고양이라는 텍스트에 강아지 이미지는 서로 일치하지 않죠. 그렇게 일치하는 쌍에 대해서는 임베딩 거리가 가깝게, 임베딩 거리가 가깝다는 것은 서로 관계도가 높게 학습을 하는 거고요. 불일치하는 쌍에 대해서는 거리가 멀어지게, 그러니까 관계도가 낮게 학습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제가 오픈소스 멀티모달 모델을 사용했다고 했는데 이제 이런 모델 중에 어떤 특정 모델의 경우는 무려 4억 개의 이미지랑 텍스트 쌍 데이터를 가지고 저런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수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미지 텍스트상을 통해서 학습을 했기 때문에 이미지와 텍스트 간의 관계에 대해서 아주 폭넓은 사전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제가 이제 관계를 도출을 하는, 관계도가 높은, 관계도가 낮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이미지와 텍스트의 관계를 알고 있으면 뭘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제로샷 이미지 분류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분류 문제를 풀 때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은 하나의 이미지에 대해서 여러 텍스트 라벨을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저 강아지 이미지 하나를 사용을 하고, 저희가 텍스트로는 강아지, 고양이, 새, 이제 이런 텍스트를 사용을 한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저 이미지랑 각 단어 간에 관계도를 도출을 하고, 그 관계도 값들을 합이 1인 확률로 변환을 해줬을 때, 저희가 일치하는 쌍에 대해서는 관계도가 높고 불일치하는 쌍에 대해서는 관계도가 낮도록 학습을 했기 때문에, 저 강아지라는 텍스트랑 실제 강아지 이미지에 대해서 관계도가 높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낮게 나오는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제로샷 이미지 분류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딥러닝 모델을 사용해서 분류를 수행한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의 모델을 가지고 강아지, 고양이, 새를 분류하도록 학습을 했으면 그 모델을 가지고는 일반적으로는 강아지, 고양이, 새밖에 분류를 하지 못하는데, 이렇게 미리 관계를 통해서 학습을 해놓으면은 하나의 모델을 가지고 자유롭게 라벨을 변경하고 분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이미지를 하마 이미지를 넣고 하마, 고양이, 새, 코끼리 이런 식으로 해도 하나의 모델을 가지고 마찬가지 이미지를 분류하는 게 가능한 거죠. 그리고 또 뭘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이미지 검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의 텍스트가 있고 저희가 여러 이미지 DB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텍스트로 이번엔 강아지 하나를 집어넣어주고 이미지를 여러 개를 사용을 하는데, 이제 이 하나의 단어와 저 여러 이미지 간의 관계도를 도출을 하고, 마찬가지 또 그 관계도의 값이 합이 1인 확률로 변환을 했을 때, 저 강아지라는 텍스트랑 저 여러 이미지 중에 강아지 이미지가 서로 관계도가 높게 도출이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많은 이미지 중에서 유저가 입력한 자연어와 관련된 이미지 검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찍어놓은 많은 사진들이 있었을 때 내가 작년에 놀러 간 사진 찾아줘 같은 걸 하는 그런 이미지 검색도 가능할 수 있는 거죠. 이 이외에도 저희 요즘 이렇게 글을 쓰면은 그거에 대한 그림을 그려주는 그런 이미지 생성 모델들, 혹은 이미지랑 텍스트를 입력하면 텍스트를 출력하는, 예를 들면 어떤 사진을 보여주고 이 사진에 몇 명의 사람이 있어 같은 질문을 했을 때 그거에 알맞은 텍스트를 출력해주는 비전 언어 모델 같은 것도 다 이런 텍스트 이미지 관계 추론 모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용성이 좋은 모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러면은 이 이미지 텍스트 관계 추론 모델이 지금 제가 풀고 싶은 이 광고 콘텐츠 모니터링 문제는 적절한 모델일까? 를 생각을 해봤을 때, 아까 제가 두 가지 특징을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는 일단 데이터가 적다는 거, 소량의 데이터, 그리고 두 번째는 불균형한 데이터를 갖고 있다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저런 이미지 텍스트 관계 추론 모델이 사전 학습이 많은 데이터 쌍으로 되어 있고, 또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통해서 서로 관계가 있는 애들끼리는 가깝게, 관계가 없는 애들끼리는 또 멀어지게 이렇게 학습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많은 사전 지식을 기반으로 내가 데이터를 조금만 넣어줘도 굉장히 빠르게 학습이 가능하고, 또 데이터 불균형에도 굉장히 강인하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는 이 모델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응용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하나의 모델로 다양한 라벨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다. 아까 말씀드렸던 특성이랑 거의 비슷한 건데, 예를 들면 하나의 모델을 가지고 선정적인 어떤 광고 소재를 필터링하는 데이터도 학습을 하고, 뭔가 좀 잔인하거나 뭔가 폭력적인 그런 거를 필터링하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했을 때, 뭔가 하나의 모델을 가지고 저희가 라벨을 예를 들어서 처음에 선정적인 것과 관련된 그런 라벨을 집어넣었을 때는 뭔가 선정적인 필터링, 그리고 또 뭔가 폭력성이나 잔인한 그런 걸 라벨을 집어넣었을 때는 하나의 모델을 가지고 마찬가지 저런 잔인한 데이터에 대해서 필터링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미지 검색 같은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런 많은 광고 소재 중에서 승인될 만한, 광고가 나갈 만한 건데 수영복 이미지가 얼마나 있을까 같은 거를 마찬가지 이미지에 대해서 랭킹 검색을 수행할 수도 있다 라고 굉장히 사용성이 다양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모델을 가지고 저희가 어떤 식으로 모델을 학습을 하고 배포를 자동화하는 파이프라인을 구축을 했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목표는
이제 검수자분이 직접 이제 라벨링을 해주신 데이터를 받아갖고 저희가 잘 분류할 수 있도록 모델 학습을 하고 이거를 추론 모델로 변환을 해서 배포하는 과정까지를 자동화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럼 뭐 저희가 데이터를 그때 받아가지고 학습 코드를 돌리고 막 추론 모델로 변환을 저희가 손으로 직접 하고 이럴 필요가 없이 그냥 저희는 이때에서 이때까지 기간만 딱 입력해주면은 얘가 알아서 데이터 다운로드 받고 정제하고 학습하고 추론 모델 변환해서 서빙까지 하는 거를 자동으로 진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였고요. 일단은 저 데이터를 하드웨어에 업로드하고 서버로 다운로드하는 과정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라벨은 승인과 보류 이 두 개의 라벨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오는 건 이제 승인이 될 확률, 뒤에 나오는 건 보류가 될 확률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저기서 이제 특정 값 이상의 보류 확률을 가지는 이미지는 보류로, 그리고 그 이외의 경우는 승인으로 판단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류 확률이 75%가 넘으면은 얘는 보류야. 그리고 그거 이하면은 얘는 승인이야. 이제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는 거고요. 또 특정 값 이상의 보류 확률을 가지는 이미지에 대해서는 사람이 직접 평가를 합니다. 사람이 보류만 평가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승인도 직접 사람이 보고 어느 정도 위험한 바운더리에 있는 애들은 사람이 직접 보고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시로는 이제 보류 확률이 그래도 20%가 넘으면 직접 사람이 다 보고 라벨링을 해줘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음의 정보들을 포함해서 하드웨어에다가 업로드를 합니다. 저희 검수를 수행한 날짜, 그리고 모델이 판단한 결과 승인 보류, 그리고 사람이 판단한 승인 보류, 그리고 데이터의 상세 라벨, 예를 들면 수영복인지 속옷인지 이제 이런 거를 올리고 마지막으로 이미지 링크를 올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는 이제 차곡차곡 쌓이고 있고 이제 저희는 그 하드 데이터를 일정 기간 동안의 데이터를 입력해서 다운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8월 19일부터 9월 6일까지의 데이터를 받아라 라고 하면은 이제 걔가 데이터를 받아서 데이터를 정제를 하고 모델에 대한 학습을 수행을 합니다. 데이터 정제는 엄청 간단합니다. 제가 아까도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이미지와 텍스트의 관계도를 학습하는 그런 모델을 사용을 했다라고 했으니까 저희는 이미지랑 텍스트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미지의 URL 그리고 라벨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저희가 학습에 사용할 자연어 라벨이고 예를 들자면 승인, 승인 땡땡 수영복, 보류 땡땡 속옷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은 라벨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델 학습은 사전 학습이 이미 돼 있는 그 오픈소스 모델에 정제된 데이터를 가지고 파인튜닝 수행을 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초기에 적용을 했던 모델 1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모델 2는 그 모델 1을 봤는데 라벨이 조금 마음에 안 들고 학습 파라미터가 좀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 해서 약간 그런 걸 수정한 모델 2가 있고 그리고 제일 최근에 이제 나온 애는 이제 거기에 데이터를 조금 추가해서 학습한 모델 3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을 이렇게 학습을 하면은 이제 얘가 잘했나? 얘가 나가도 되나? 하는 평가를 진행을 해야겠죠. 그래서 테스트셋을 만들었습니다. 테스트셋을 만들었는데 테스트셋은 이제 모델의 평가를 위해서 약 일주일 정도 수집된 검수자 라벨링 데이터셋을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류 확률이 20% 이상인 애들은 사람이 직접 눈으로 보고 평가를 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중고 위험군 데이터를 중심으로 데이터셋 구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고 위험군 데이터들이 직접 사람이 보고 평가를 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모델을 학습을 할 때마다 보류라고 판단하기 위한 그 보류 기준 확률을 새롭게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모델을 학습할 때마다 달라지죠. 모델의 성능도 달라지고 저희가 예전에는 80% 이상의 보류야 라고 했지만 또 다시 학습을 하면은 이번 70% 이상의 보류네 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학습을 한번 하고 나면은 보류 기준 확률을 저희가 50%, 55%, 60%, 65% 이런 식으로 조금씩 증가를 시켜가면서 굉장히 다양한 이 기준 확률에 대해서 모델 성능 평가를 수행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구축된 데이터셋은 지금은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좀 개선이 필요한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중고 위험군 데이터를 중심으로 테스트셋을 구축했기 때문에 일단 난이도가 되게 높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사람이 직접 보고 평가를 하는데 사람이 보고 평가하는 건 어느 정도 실수가 있을 수 있고 이게 사람이 직접 검수하시는 분이 한 분이 아니고 여러 분이면은 약간 기준이 다를 수 있어요. 어떤 분은 난 이건 좀 선정적인 것 같아 하고 보류를 하지만 어떤 분은 난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유사한 이미지가 하나는 보류, 하나는 승인으로 판단되는 뭐 이런 데이터도 일부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저런 식의 테스트 데이터의 개선 사항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평가 지표는 저희 이제 프레시전, 리콜, 그리고 사실 프레시전과 리콜은 서로 이제 하나가 올라가면 하나가 떨어지는 약간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둘에 대한 조합 평균 F1 스코어를 사용을 했고, 저희가 흔히 많이 사용하는 전체적인 예측 정확도인 애큐러시를 정확도를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정확도도 두 가지를 좀 기준으로 살펴봤는데요. 하나는 테스트 셋을 통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테스트 셋을 통해서 계산한 정확도, 또 하나는 사실 제가 중고 위험군 데이터만 가지고 테스트 셋을 구축을 했기 때문에 전체 데이터 분포를 따라서 데이터를 샘플링하고 계산한 정확도도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모델 2 같은 경우는 이제 애큐러시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62% 정도, 63% 정도의 이제 정확도를 보였고, 그래서 분류 모델이 63%면은 성능이 조금 안 좋은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긴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 테스트 데이터 셋은 저 중고 위험군 위주로 이제 데이터 난이도가 좀 높고요. 실제 데이터의 분포대로 저희가 샘플링을 해서 평가를 했을 때는 99% 이상의 정확도를 보이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델 3 같은 경우에는 모델 2보다 조금 더 좋은 성능을 보이지만 다음 페이지에서 좀 더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모델 2 같은 경우는 저희가 17,627개의 데이터를 사용을 했고, 데이터 자체는 사실 수가 많지 않죠. 저희가 요즘 이제 생각하는 그 딥러닝 학습에 생각을 해보면은 데이터 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승인과 보류도 되게 불균형합니다. 승인 데이터는 16,600개 정도가 되고요. 보류 데이터는 1,000개가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소량의 불균형 데이터고, 모델 3 같은 경우는 모델 2에서 사용한 저 데이터에다가 1,800개 정도의 데이터만 추가를 해서 새롭게 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데이터가 2,000개도 안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정확도가 한 4% 정도 향상이 되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었고, 지금 이건 사실 저희가 첫 번째 이제 모델에 발전을 시킨 거고, 저희 앞으로 이제 이걸 자동화해서 일정 기간 동안 계속 이걸 자동화해서 모델을 발전시킬 예정이기 때문에 추후 훨씬 더 높은 이 정확도를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추론 모델 변환 부분인데요. 이제 저희가 이렇게 모델을 잘 학습을 시켜놨으면은 얘네를 이제 서비스를 할 때 막 추론 결과를 보내줘야죠. 그리고 빠른 추론과 효율적인 서빙을 위해서 두 가지 도구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는 엔비디아의 텐서알티라는 걸 사용을 했고요. 이제 이 텐서알티 같은 경우는 딥러닝 모델을 최적화하는 엔진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모델 하나를 속도를 되게 빠르게 만들어주자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일반적으로 한 5배에서 10배 정도 속도 추론 향상이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트라이톤 인퍼런스 서버라는 걸 사용을 했는데, 이제 이거는 저희가 서버 하나에다가 모델 여러 개를 올려놓고 막 여러 사람이 요청을 막 보낼 때 이제 그거를 되게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머신러닝 모델 추론 서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사용했던 모델을 텐서알티로 변환을 하고 트라이톤을 이용해 서빙을 해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미지 인코더와 텍스트 인코더 이렇게 모델 두 개로 구성이 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미지 인코더랑 텍스트 인코더를 분리해서 각각을 텐서알티로 변환을 하고 그 출력을 병합해서 최종 확률로 도출을 하는 이런 식의 구조로 가져갔고요. 기존에 이제 많이 사용을 하는,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는 파이토치 일반적인 모델이랑 그걸 패스트 API를 사용을 해서 서빙하는 것과 성능 비교를 해봤습니다. GPU는 그냥 V100 한 대를 사용을 했고, 지금 저희가 이 문제는 DSP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거 말고 그냥 이미지 인코더만 사용한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동일하게 텐서알티와 트라이톤을 통해서 성능 비교 수행을 해봤습니다. 그때 이 DSP 같은 경우는 이것도 배치 사이즈에 따라서 약간 속도는 달라지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5배에서 6배 정도 더 추론 속도 향상이 되었고요. 이미지 인코더에 대해서는 거의 4배에서 9배까지도 속도가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가적인 도구들을 통해서 추론 속도를 향상시키는 것까지 진행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텐서알티 모델을 사내 서빙 플랫폼에 업로드해서 트라이톤으로 서빙을 하는 것까지 했는데, 이제 요거는 저희가 자동화가 안 돼 있어서 요거까지는 이제 자동화 적용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추후 저 사내 서빙 플랫폼에서 모델 파인튜닝까지 만약에 기능을 제공을 한다면 저희가 서버에서 이 수행하고 있는 데이터 정제와 학습의 과정 등을 사내 서빙 플랫폼 내에서 다 수행을 하고 바로 그 내부에서 서빙까지 진행을 해서 전 과정에 대한 자동화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롭게 배포된 모델의 API를 검수 시스템에 전달을 해서 전체 자동화 파이프라인을 완성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결론과 향후 과제인데요.
그래서 텍스트 이미지 관계 추론 모델은 제로샷 분리나 이미지 검색, 이미지 생성 모델 등 엄청나게 다양한 곳에 응용이 가능하고 실제로 저도 굉장히 다양하게 잘 쓰고 있는데, 이제 이 모델을 소량의 불균형 데이터를 가지는 광고 콘텐츠 모니터링 문제의 그 분류에 이 모델을 사용을 했을 때 굉장히 문제 특성에 맞는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적으로도 소량의 데이터 추가만으로도 애큐러시 향상을 달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텐서럴티 트라이톤을 통해서 추론 속도와 스루풋을 개선을 했고 GPU 효율성을 향상을 할 수 있었고, 결국 이 라벨링된 데이터를 받아서 정제하고 학습하고 변환하고 배포하는 그 과정을 전체적인 과정을 자동화를 통해서 사람의 개입이 없이도 지속적으로 모델의 성능이 개선이 되면서 서비스를 발전시킬 수 있게 이렇게 구축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로는 이제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좀 정제 보강,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선정적인 데이터에 대해서만 이제 필터링을 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좀 데이터의 종류나 라벨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고요. 그리고 추론 속도도 아직은 더 향상을 시킬 수 있는 구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더 많은 DSP들이 확장이 될 예정에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그런 처리 요청에도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해볼 예정이고, 여기까지로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